자, 그러면 오늘은 SY 스틸텍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Y 스틸텍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자마자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애널킴이 추천했는데 애널킴 수익이 그동안 그렇게 좋았다며. 근데 왜 추천하자마자 박살나? 이건 제 잘못이 아니죠. 시장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잠깐 볼까요? 지금 현재 약 한 500종목 상승하고 있고요. 약 한 2000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 올라가면 4종목이 박살나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에이, 뭐 시장 탓을 하고 있어. 뭐 빠지면 다 시장 탓이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장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빠지고 있지만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상황 좀 볼까 이러면서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가 곧버스를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이거랑 연결됩니다. 왜냐면 이 녀석이 여기서 빵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동안 올라갑니다. 아, 막혔죠.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러다 아, 막혔죠. 내려옵니다. 이러다가 빵 하고 뚫었단 말이에요. 여기 뚫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때 중동 재건 이러면서 건설주가 빵 하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 저항대를 뚫었잖아요. 이 저항대 뚫은 다음에 안 내려오죠. 이게 뭐예요?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 함께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은 말이죠. 이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만큼 댓글이 많이 달리는 유튜브 채널도 별로 없습니다. 아니, 더 많겠지. 더 많은데 우리는 체급이 작잖아요. 지금 5,000명도 안 되고 있죠. 5,000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댓글 저 정도 달리는 거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왜 빠졌습니까? 시장이 빠진 이유는 유가가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이죠.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가 뭐죠? 유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 장기적으로 봉쇄하자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장기적으로 봉쇄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란 해상을 막았더니 그동안 공격할 때는 끄떡도 안 하던 녀석들이 그 100길 한번 막았더니만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 소리 곡소리 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 그러면 너네 쭉쭉 한번 굶어봐 이러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포로 다가오겠죠, 이란 쪽에서는. 그래서 협상을 할 여지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거 뭐예요? 한방 두들겨 맞으면 또 빵 하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빵 하고 뛰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금, 토, 일 놀지 않습니까? 금, 토, 일 놀 때 어떻게 돼요? 또 뭐 협상이 일어나겠죠. 완화되는 이야기 나올 거고, 그러면 뭐 격화되더라도 격화되는 이야기 나왔다가 완화되는 이야기 나오면서 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가 곧버스 이야기 할 때도 나왔던데,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봉쇄가 돼 있어서 유가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 테니까 핵 협상을 나중에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해상 봉쇄를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맘만 먹으면 호르무즈 열립니다. 호르무즈 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어젠가 탈퇴했죠. 오펙에서. 왜 탈퇴했죠? 증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우디가 자꾸 태클 걸잖아. 그러니까 난 증산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오펙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호르무즈 열리면 증산된 물량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유가 떨어지겠죠. 거기에다가 중요한 포인트,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 호르무즈가 열리면 그동안 산유국들이 만들었던 거 다 뭐였어요? 지상에다 쌓아놨단 말이야. 이 쌓아놨던 물량들이 한 방에 폭발적으로 터지고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유가가 그냥 쫙 작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얘기 알죠?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곧버스에다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저는 여러분께 선언을 한 겁니다. 추가 매수를 진행했어요. 어디에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타이밍 함께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요건 이제 SY니까 SY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가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는 SY 스틸텍에 투자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SY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알겠죠? 장기전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가 빡 올라가고 주가 빡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으악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될 결론이 좀 있어. 교훈이 있어야지. 사람이 두들겨 맞았으면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훈을 뭐냐면 종합주가 뉴스입니다. 전쟁 시작했다 이러면서 사람들 중내산해 했을 때가 여기거든요. 이게 뭐예요?
기회야. 자,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가 쌀 때죠. 공포에 다가왔을 때 공포에 사라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때 쌀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아. 쭉 올라가잖아. 지금은 어때? 지금은 비쌀 때야. 이제 슬슬 조정 한번 줄 때 됐지. 여기서 이제 조정 한번 꽝 주면 또 어때? 기회가 또 오는 거거든.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 쭉쭉 상승해주고 있잖아요. 얘네들 한번 맞을 때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이해가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는 어차피 전고점을 넘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쫄지 마라. 이거 갑자기 SY 스틸텍 얘기하다가 뭐 다 여기까지 왔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꽝 쳐주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상향 그래프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죠. 어젯밤에 트럼프랑 푸틴이랑 장시간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푸틴이 뭐라 그랬어? 이란 문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러시아랑 이란이랑 무슨 관계인데 니네가 중간에 왜 껴? 러시아랑 관계는 어떤 거냐? 얘네 둘 다 러시아랑 이란이랑 서방의 제재를 받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뭉치지 않을래? 이러면서 우리 친근하게 지내보자. 양국은 군사 분야에서도 도드라지게 공조를 강화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제공한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한 겁니다. 미사일 그리고 뭐 드론,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어때요?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을 했어요. 무기를 줄 정도로 친근하게 지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무기 제조업체 스타트가 17명의 이란 대표단을 초청해서 신형 무기들도 소개시켜주고 이런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무기 주고 받고 하는 관계예요. 완전히 친한 관계 아니면 혈맹 아니면 이런 거 없죠. 솔직히 미국이 무기 딸린다 좀 주세요 이랬을 때 우리는 줄 수 있죠. 물론 누구랑 싸우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 무기 주면은 얘네가 싫어할 거 아니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주고 싶었죠. 그래서 못 줬죠. 저기 캐나다가 주겠대. 아 그래? 나는 캐나다한테 무기를 지원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 준 적 없잖아. 캐나다한테 줬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주긴 했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러시아랑 이란이랑은 나름 친한 관계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관계를 푸틴이 나서서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죠. 그리고 그동안 협상은 어디서 진행이 됐습니까? 파키스탄에서 중재 진행하는 거랑 러시아가 중재 진행하는 거랑은 완전히 무게감 다르죠. 그래서 전쟁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곧버스를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이후에 뭐가 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려고 했죠. 2월 달까지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서 3자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회담이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은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가 곧버스를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몰리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여기에서 뭐 했어? SY 스틸텍 주가가 반응을 했어. 중동 재건 쪽으로 말이지. 그러니까 SY 스틸텍은 중동 이 전쟁이 끝나는 거에 한번 슈팅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는 이야기의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그럼 두 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약간 불 붙어서 미친 듯이 날아갔으니까 여기를 넘어가는 건 쉽지 않겠지. 하지만 반이라도 가겠지. 우리 솔직히 공개 추천주로 여기까지만 먹어도 충분히 전 할 돈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5,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꽉 붙들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꽉 붙들고 따라오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SY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SY 스틸텍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SY 스틸텍 관련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거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옆에다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붙였죠. 우리 전승절 오거든? 5월 9일 날에 러시아 전승절이 있어. 그때까지 우리 좀 휴전하는 방안은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 나왔습니다. 미국이 괜찮은 생각이네. 저번에 부활절에도 니네가 휴전해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전승절 휴전하는 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라고 트럼프가 화답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이야기를 딱 보자마자 SY 스틸텍 오늘 반등 좀 해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별 반응이 없네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이 없어.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반도체 쪽으로 왕창 들어가 있고 지금 시장 중심 또 뭐 있어요?
전선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의 테마에 대해서 힘이 좀 안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전을 때리게 되면 어쨌거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녀석 언제든지 빵빵 튀어줄 가능성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미국이 이란 블랙홀에 빠지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이후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왜? 지네들도 무기가 모자라거든. 그래서 미국이 무기 모자라. 미사일이 모자라네? 미사일은 뭘로 만들죠? 히토류로 만들죠. 그래서 히토류가 모자란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한번 슈팅이 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미국이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에 가 있으니까 유럽이 티끌 모아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유럽 내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다음에 그걸 그 빌미로 해서 대출을 내줍니다. 그 대출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은 종전 해법이 없어. 지원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버티게만 돕기. 일단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숨통 한번 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전쟁할 거냐고. 지금 우크라이나 내 여론도 이제 종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땅을 못 뺏기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은 젤렌스키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들어갔으니까 오랫동안 전쟁했으니까 땅이라도 내놔라 이거고 우크라이나는 나는 땅은 못 준다 라고 버티면서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지원 없으면 못 버티죠. 근데 유럽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냐고. 유럽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버티기밖에 못해. 계속 버티기만 할까?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야 될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고 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탐나죠. 내가 올 들어서 베네수엘라 작살냈잖아. 이번에 이란 작살냈잖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냈잖아. 1월 중간선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어 라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도록 판을 짜가지고 종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푸틴이 이란 전쟁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도 거기에 대한 화답을 주겠죠. 그래서 큰형들끼리 이야기가 다 끝났으면 뭐 우크라이나는 결국 종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기에도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러시아가 이번에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 전쟁 비용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푸틴 행정부는 한때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축소할지 여부를 고민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란 전쟁이 터지자마자 유가가 급등을 해주면서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예요? 장기전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장기전 가능합니까? 그걸 지원해주고 있는 유럽이 봤을 때 장기전 가능하다고 봐요. 미국은 더 이상 지원을 못 해주는데 장기전 가능합니까? 단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5월 9일이죠 5월 9일날 이 휴전이 약간의 휴전이죠. 휴전이 상당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서 15일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때도 뭐 전쟁 이야기 나와주겠죠. 안정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거고 거기에 한마디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거나 이건 약간 격가지이긴 한데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YS 스틸텍은 우크라이나에다가 공동서명까지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주로는 굳건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슬슬 이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활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이거죠. 유가 곧버스 우리 시원하게 한번 먹고 그 다음에 SYS 스틸텍으로 또 한번 시원하게 먹는다. 얘가 빵하고 박살이 나면서 유가가 빵하고 박살 나면서 유가 곧버스가 빵하고 뛰겠죠. 돈을 벌었죠. SYS 스틸텍으로 가면 SYS 스틸텍 중동 재건으로 빵 한번 뛰고 그 다음에 우크라 재건으로 한번 더 빵하고 띄워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중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고 곧버스에서 빠진 금액은 반도체로 가는 게 맞죠. 비중은. 근데 이제 곁다리로 요거 2번 먹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흐름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흐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큰 흐름 함께 타면 돈은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